안녕하세요. 오늘도 곰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이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다 느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결혼은 안 했는데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성장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싸움에 앞서서 좀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좀 이렇게 전쟁터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 가장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은 시리아 내전 또는 그 전에는 또 이라크 전쟁, 이런 전쟁통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 많이 안쓰럽죠. 사실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안고 피난길에 오르고 막 씻지도 못하고 모든 게 있으면 아이들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모습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참 저 부모들 대단하다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아이들이 고생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그렇게 전쟁터에서 자라나게 되는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총알이 오고 갑니다. 총알이 빗발쳐요. 포성도 울리고 언제 포탄이 쓰러질 집안으로 이렇게 집안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또 군인이 언제 들이닥쳐서 엄마를 잡아가고 아빠를 잡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크게 된다면 언제 이 집안이 해체가 될까? 쉽게 말하면 이 집안이 무너지, 이 가정이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느끼고 살겠죠. 잠도 잘 못 잘지도 몰라요. 엄마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아빠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장이 없을 테니까 암시장에 가서 먹을 걸 구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또 아이들한테 또 달래가면서 모자라지만 또 챙겨줘야 되는 거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또 한창 성장기니까 배고파하고 그걸 보면서 부모들은 가슴이 아플 거고, 뭐 위생시설도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얘기만 하겠지만 자기의 어떤 요구만 주장하겠지만 애들이 조금만 커도 아이들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가 있겠죠. 이 부모한테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힘들어 보여. 더더군다나 그 부모가 없어지면 안 돼.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저 부모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없었다면 저 부모들은 도망도 더 잘 다니고 알아서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자책감도 들고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그런 부모들한테서 부모들이 여유가 없겠죠. 삶에 찌들어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부모들한테서 조금이라도 애정과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절대 부모한테는 걱정 끼칠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부모한테 사랑스럽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더 이쁨을 받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알아서 이쁜 짓도 하고 알아서 쓸모 있는 짓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애 다 컸네, 얘 이제 그냥 뭐 시집장가 보내도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 어른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을 씩씩하게 잘 해내니까 동생도 잘 챙기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나중에 다행히도 뭐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이 이렇게 구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난민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선진국에 정착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선진국의 아이들하고도 어울리게 되겠죠. 선진국의 아이들은 그냥 응석도 부릴 만큼 부리고 엄마한테 항상 의지하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 뭐 힘들고 피곤하고 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다 꺼리낌 없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터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 중에서 안 좋은 감정은 표현하면 안 돼요. 왜?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징징거리고 안 좋다 그러고 그러면 부모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 또 부모를 힘들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부모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그게 그대로 친구들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아마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아이고 야 넌 얘 반만 닮아라, 이렇게 애가 그냥 의젓하고 아주 그냥 어른스럽다, 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사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깊고 진실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사는데 익숙해지는 거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지내게 돼서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애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도 결국 그 사람하고 정말 속까지 터놓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본인도 그게 왜 안 되는지 몰라.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좌절합니다. 왜? 이 사람은 맨날 뭔가를 숨기고 있어. 자기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아.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어떤 결혼 생활 이런 데서 좌절을 겪고, 물론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아주 쓸모가 있고 아주 회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서조차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이렇게 시리아 내전이나 이라크 전쟁을 겪고 자란 아이들이 그래도 좀 운이 좋아서 이런 평화로운 나라로 뭐 이민을 가든 구출이 되든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탈출을 하든 그렇게 돼서 자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제가 이렇게 뭐 시리아 내전이나 이라크 내전에서 그걸 견디면서 살아남은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은요, 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전쟁터에서 자란 아이들과 결국은 똑같은 감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부싸움을 하시게 될 때는 그런 이라크 내전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시리아 내전을 겪는 그런 부모들의 상황을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애들을 키우는 부모만큼 지금 힘든 상황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부부싸움을 좀 어떻게 보면 세네 번 할 거 뭐 한두 번으로 좀 줄여서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좀 그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런 영향을 받고 자라서 내가 좀 그런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본인의 감정을 조금 더 가까운 사람한테는 표현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봐야지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 경험치가 없어서 안 된 거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전 영상에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어떤 결핍과 좌절감을 겪고 인생을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경우에 우울증에 취약해지게 된다 그랬는데요. 이런 부부싸움을 겪으면서 자라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 수가 적어서 괜찮았는데 대학교에 올라오니까 학생 수도 많아지고 이런 조별과제라든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는 낯을 가리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성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저한테 구하러 온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실 경험치를 쌓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또래보다 그런 어떤 소셜 스킬이라는 부분, 사회성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떨어져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덜 쌓였으니까 떨어져 있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쌓으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해줬어요.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지 결국은 당신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돼 있다.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될 거다. 단 시간이 걸린다.
정신과에서 굳이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좀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런 뭐 사람들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서 느끼게끔 정신과 약물로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험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레벨업도 더 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이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이 언제든지 고민해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머뭇머뭇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설문 검사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사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좀 이혼을 하고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 전에 부부싸움도 많고 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아까 내가 한 말이 잘못됐다. 당신은 지금부터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는 게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본인을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본인을 성장시키는데 더 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드밴티지가 될 수도 있다. 그냥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사회 경험을 쌓아라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부싸움을 좀 지금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들한테 내가 이 가정을 지금 전쟁터로 내가 지금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쟁터에서 애쓰는 그런 부모들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 정도로 지금 힘들지 않으니까 조금은 덜 싸워볼까, 좀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내가 좀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자라겠구나,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본인의 감정, 본인의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나는 힘든 감정 얘기하는 사람 싫어, 이혼 가치가 없어, 이제 너랑 안 놀래,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힘든 감정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랑 인연이 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좀 성장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또 병원에 진료 시간에 오셨을 때 저한테 또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